배움 가득한 온라인 교실, 존중으로 빛나는 우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수업 공간에서만 이용해주세요. 두 번째, 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제3자에게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보여주지 마세요. 세 번째, 이를 위반하여 수업 장면을 캡처, 촬영, 녹화하여 유출하거나 공유할 경우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교권 침해, 학교 폭력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세요. 얼씨구 좋다. 우리 판소리 온라인 수업 4차 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판소리란 무엇일까요?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를 소리, 안일이, 발림으로 표현하는 1인 다역의 전통 예술 성악곡입니다. 판소리와 창극을 비교해 보기도 했는데요. 판소리와 창극은 둘 다 판소리 창법으로 노래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이 여러 배역을 노래하는 1인 다역인데 반해 창극은 한 사람당 하나의 배역만 연기하는 노래하는 1인 1역입니다. 판소리에서는 5마당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래하지만 창극에서는 5마당 외에 창작극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판소리에서는 소리북으로만 반주하지만 창극에서는 관현악 반주가 따릅니다. 판소리의 소리꾼과 고수는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만 창극에 나오는 배우들은 배역과 시대에 맞는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무대 장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창극은 무대 장치가 필요합니다. 판소리에서는 소리꾼, 고수, 구경꾼이 하나가 되어서 무대를 만들어내는 데 반해 창극에서는 관객석과 무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판소리의 가치를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세계의 극찬이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5천년의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한 인간의 창조적 재능. 인류가 남긴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의 전통 공연 예술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제비 물러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이 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오랜 역사와 함께 삶의 희노애락을 노래한 우리 전통 문화의 정수, 바로 판소리입니다. 조양 울음소리가 귀엽게 들리거나 방자소집으로 간다. 이야기를 노래와 말, 몸짓으로 엮어 표현하는 판소리는 음악과 문학, 연극적 요소가 총 결집된 종합 공연 예술입니다. 오랜 시간을 구전의 역사로 이어온 판소리는 아쉽게도 그 유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는데요. 본래 알려진 12마당 중 현재는 심청가, 춘향가, 수궁가, 홍보가, 적벽가 등 5마당만 전승되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지역에 따라 독특한 창법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섬진강을 기준으로 동북 지역의 판소리를 동편제라 부르며 아이고 마누라 서남 지역의 판소리를 서편제라고 합니다. 날 버리고 어디 갔어. 차는 나갔지 뭐. 그리고 경기 충청 지역의 판소리는 중고제라고 부릅니다. 생동감 넘치는 판소리의 무대는 소리꾼과 고수로 구성됩니다. 술 듣고
화려졌어. 조조를 먼저 치고 소리꾼은 풍부한 감정 전달을 위해 대사와 몸짓을 섞어가며 노래를 하는데 이를 안일이와 너름새라고 합니다.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맞추며 추임새로 분위기를 띄우는데요. 이는 노래의 공간을 메워주고 장단의 역할을 대신하며 연극적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그리고 구경꾼의 참여와 교감으로 판소리의 무대는 완성됩니다. 조선시대에는 귀명창이란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판소리의 매력, 여러분도 들리시나요? 우리의 소리는 오늘과 만납니다. 전통의 영역을 넘어 현대예술과의 접목을 통해 다양한 변신을 시도합니다. 판소리만의 매력과 예술성의 세계는 주목하기 시작했고 200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Very different from my culture, so it was very interesting to watch this. Slight similarity, but it's very uniquely Korean, and that's why I like it very much. 높은 예술성과 더불어 예부터 온 국민이 사랑해온 국민예술 판소리. 한국을 넘어 세계를 매혹시킨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서 함께 가볼까요? 얼씨구 좋다!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문화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뚜렷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이나 유물, 고문서와 같이 형태가 있는 유형 문화재와 음악처럼 형태가 없는 무형 문화재로 구분됩니다. 중요도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문화재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지방문화재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데요. 무형문화유산이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1972년부터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인데요. 구전 전통, 공연예술, 축제, 관습, 지식, 전통 공예기술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술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악과 관련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는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강술래, 가곡, 아리랑, 농악, 초용무, 해녀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강술래, 아리랑, 그리고 해녀들의 음악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음악입니다. 판소리가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양반과 양반 사회에 대한 서민들의 저항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향전에서는 조선시대의 지배계급, 즉 양반인 몽룡과 천인 출신 춘향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서민끼리만, 양반끼리만 사랑을 해야 했던 그 당시 시대에 대한 서민들의 저항의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판소리는 이러한 서민계층에서 시작되었지만 양반까지 함께 즐기게 된 최초의 대중적인 전통 성악 음악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민계층에서 시작되었지만 양반들의 생일잔치에서도 판소리가 공연되었고 심지어 궁궐에서도 공연되었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판소리는 우리 전통음악의 특징을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음악은 장단에 따라 그 호흡과 가락이 유동적입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지만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장단에 따라 호흡과 가락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판소리는 문학성, 연극성, 음악성을 고루 갖춘 종합 예술 음악입니다. 극적으로 구성된 긴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인물, 사건, 배경의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 반주에 맞춰 노래하기 때문에 음악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의 가치에 대하여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판소리는 양반 계층에 대한 서민 계층의 저항 의식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서민 계층에서 시작되었지만 양반 계층도 함께 향유하게 된 최초의 대중적인 전통 성악 음악이다. 세 번째, 우리나라 음악의 특징인 장단에 따른 유동적인 호흡과 가락에 의해 노래한다. 네 번째, 문학성, 연극성, 음악성을 고루 갖춘 종합 예술이다. 다음 시간에는 서양에서 시작된 음악극, 오페라와 뮤지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